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봉화 닥실마을에 입향해 세거를 이룬 충주의 권볼 선생의 유택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충재 선생을 기리는 추원제 제실입니다. 마침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지은 2층짜리이며 누각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로 전통 재래의식 중 하나인 망제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충재 권벌 선생은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를 정면으로 대응했던 인물입니다. 1520년 관직에 올라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일어난 기묘사화에 적극 대응해서 훈구파와 살인파의 중재를 시도했고, 그 때문에 파직돼서 지금의 봉화군 유곡리에 터전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복직됐지만 을사사화 때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실정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다가 결국 평안도 삭주로 유배돼서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충재 선생의 이런 기계 있는 행동은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장 찍으려면 저쪽에 찍어야 돼. 이게 옛날 거래가지고. 예, 찍었습니다. 예. 이제 묘역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멀리 신도 비각이 보입니다. 좌측 수구처입니다. 신도비명은 특이하게 2기가 써 있는데요. 원래는 사후 20년이 되던 1568년 선조 1년에 좌의정에 추중됐을 때 사암 박순이 지었고, 선조 24년인 1591년 제차 광국 원종공신 1등에 높은데 영의정으로 추중되자 우복 정경세가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신도 비각 아래로 내파구처와 신방 득수처가 보입니다. 묘 아래로 이런 돌계단을 만들어 놨는데요.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돌계단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미관상으로 그리고 풍수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상님께 치성을 드리는 후손들의 마음이야 잘 알겠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묘역으로 올라와 보니 이런 모습입니다. 총 5개의 묘가 있는데요. 권볼 선생 부부와 부모님, 그리고 장자 부부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제일 위에 있는 역장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보이는 이 묘소가 충제 권벌 선생과 부인 화순채 씨의 합작묘입니다. 충제 선생은 독서를 좋아해서 작용편과 근사록을 항상 품속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1588년 삼계서원에 제향됐고 선조 24년 영의정에 추증됐습니다. 시호는 충정입니다. 중종대에는 조광조, 김정국 등 기호살인파가 중심이 돼 추진된 개혁 정치에 영남 살인파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바로 위는 모친인 파평 윤씨의 묘입니다. 주부를 지낸 윤당의 딸입니다. 권벌은 이분의 사남 일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권희와 셋째 권예는 현감을 지냈고 딸은 진사 이함에게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것이 부친인 의정공 권사빈의 묘입니다. 그는 안동 도촌에서 태어나 삼촌 사수에게 양자로 갔다고 합니다. 부친과 뒤에 보이는 묘가 입수도 안 맞고 파국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 묘는 큰아들 권동보의 부인 밀양 박씨의 묘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면 장자가에 문제가 생겨서 양자를 드리는 일이 생깁니다. 맨 위쪽 묘는 권벌의 큰아들 권동보의 묘입니다. 사마시에 합격해서 초계 군수를 역임했고 실제로 동생 동미의 둘째 아들 레를 양자로 드렸습니다. 장자 권동보의 묘와 맨 아래 권벌 선생의 묘만 정향을 놓았습니다. 간자곤향의 자계득의 신합수로 합국입니다. 하지만 내파가 미파여서 파국입니다. 좌측 주산 옥묘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옵니다. 간용 입수입니다. 이제 혈자리로 들어오는 용맥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횡으로 내달리던 용이 방향을 틀면서 횡락 입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을 튼 용은 아래로 숨어들어 혈장을 향해 곧장 내려갑니다. 유정하게 내려오던 용이 멈춰서서 혀를 맺었습니다. 전환이 수려하지만 어딘가 속 시원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안산이 뭘까요? 반듯한 정령은 아니지만 약간 비틀어진 토채로 보입니다. 바로 옆에는 잘생긴 탐낭봉이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왼쪽 옆에도 동그란 금성채 봉우리가 잘 옹호하고 있습니다.
형상적으로는 안산이 배를 짤 때 배틀 너머에 있는 도투말입니다. 옥녀가 직물로 배를 짜고 있는 옥녀 직금형입니다. 그렇다면 발음은 어떨까요? 물이 빠져나가는 외파가 저기 보이는 오파입니다. 탐낭수니까 나중에는 글 잘하는 학자들이 많이 배출될 겁니다. 그렇지만 정승판서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 자리에 한계입니다. 바로 여기가 갑지고요. 저기 보이는 안산 도투마리가 반듯한 정령에다가 탐낭봉이 제방 위에 있었다면 더 큰 인물이 나왔을 텐데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갑지에 혀를 하나 맺은 용이 꿈틀꿈틀 비틀면서 을지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지금 쓴 묘들은 행용하는 용 등성이에 썼습니다. 입수도 끊어졌고요. 그러니 당연히 좌향도 맞지 않겠죠. 향을 틀어놨습니다. 맨 위의 묘는 잘 받았습니다만 아래 묘 두 기는 저촉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광을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묘를 쓰고 초장에는 피해를 봤을 겁니다. 용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산 도투마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잘 기봉해 있습니다만 책상처럼 반듯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우측 탐낭성도 잘 생겼습니다만 방위가 좋지 않으니까 그 역할을 10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과거 급제는 많이 하겠지만 더 높은 벼슬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은 아까 신도 비각 앞에서 본 대로 납신자 신방에서 만나 미방으로 빠져나갑니다. 내외 수구 쪽에 기봉한 봉우리들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생기면 발흥이 장구하게 오래 갈 겁니다. 묘소를 살펴본 결과 결론은 이 댁은 음택도 잘 얻었지만 그보다는 양택지를 천하 대지를 얻음으로써 오늘날까지 명문대가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